시작했나요? 네, 눌렀어요. 네, 편집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편집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아, 드라마 네, 보고 계시죠? 요즘 정말 핫하죠. 그래서 계속 친구도 계속 그 우영우 변호사를 따라하고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역삼역 이렇게 네. 따라하고 막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원래 드라마를 좀 좋아해요. 네,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 약간 제가 미드를 좋아해서 저는 미국 드라마 좀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드라마를 좀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다시 보기 왜 드라마를 안 봤냐면 이제 드라마가 원래는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분, 1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뭐 계속 흔한 클리셰 뭐 출생의 비밀에 기억 상실에 뭐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드라마여서 똑같게 뻔할 거다라고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 게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스토브리그라는 게 참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제 현실 고증을 잘 반영을 했던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박은빈 씨가 나와서 박은빈 표정이 밝아지셨네. 씨가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저는 그냥 처음 알게 됐는데 박은빈 씨가 아역 활동 때부터 연기를 되게 오래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로 하게 되면서 좀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고 그냥 봐보니까 좀 연기도 잘 하시고 주제도 좀 참신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 계속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유튜브 볼 때마다 알고리즘으로 뜨는 게 이제 변호사 유튜버들은 이제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이제 회차별로 리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상한 변호사 소송이니까 노동소송도 다룰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노동소송은 이제 좀 주제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출생의 비밀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이 부분도 약간 소송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도 못하고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발생하는 이제 우영우 변호사의 생존기 이제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무술수와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노동적으로 있어서 한번 짚어줘야죠. 유튜버로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집자님 바쁘신데 저는 물타기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이 한번 물타기 해보고. 제가 뭐 본 내용들 중에서 편집자님한테 보내드린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무슨 주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좀 실무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노동법적인 이슈가 있었던 그 장면이 이제 정명석 변호사랑 우영우 씨가 이렇게 우영우 극중에서 변호사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이제 나눴던 그 사직 처리 관련된 그런 스토리인데요. 우영우 씨가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직을 하겠다고 이제 사직서를 내시고 근데 이제 정명석 변호사님은 또 스윗하시고 이제 우영우 변호사님을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연 우영우 변호사는 실제적으로 사직을 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아직 변호사 신분인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근로계약 관계도 민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제 고용이라는 파트 이제 655조부터 663조까지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고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수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간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할 기본적인 부분만 담았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의 기능을 보호라는 기능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으로 근로자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노동관계 법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를 해야 되고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해고 일자와 그런 것을 서면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근로자의 해지권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해지권은 이 민법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데 이제 민법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민법 660조의 내용을 보시면은 3개의 조항이 되어 있는데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해고 예고라고 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근로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구두로 퇴사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근로자가 계약 해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조금 관건이 돼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다음 주에 다른 직장을 갈 거니까 오늘 오늘 사직서를 내면 바로 오늘부터 사직서가 발생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제 660조 제2항과 제3항에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일단 다루고 있는데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의 해지를 통보를 받은 단기 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660조 2항과 660조 3항에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매월 월 초부터 월 말까지를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내면은 월 말부터 또 그 단기 후에 일기 경과한 한 달이 지났을 때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후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단기 후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행정해석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1월 15일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그거를 수리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법 제260조 3항이 적용이 되어서 단기 후 1월에 1기가 지난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5일에 이제 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은 네. 그분은 그럼 사실상 퇴사 상태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우영우 씨가 사직서를 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변호사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윗한 그 정명석 변호사님이 일단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쵸.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일단은 그리고 다시 오게끔 어떻게든 자극을 하죠. 우영우 변호사는 지금 무단결근한 변호사이다. 아직 사직서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은 회사가 수리를 하면은 그날이 이제 그 날이 이제 효력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사직서를 냈는데 오늘이 7월 20 며칠이죠? 5일이. 오늘이 7월 25일인데 7월 31일에 사직일로 하고 사직서를 내서 오늘 회사에서 수리를 하면은 7월 31일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직의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사직했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그냥 수리를 하면은 그날 수리를 한 날이 사직서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딜레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인재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나갈 땐 나가더라도
후임자를 뽑고 그렇죠. 인수인계를 했으면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최대한 좀 늦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민법에 적용이 돼서 한 달이 지나거나 아니면 단기 후에 일기가 지났을 때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서 이제 무단결이 끝난 날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라는 게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졌을 때 보전해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은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이 된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본금이 평균 임금을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 낮아지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퇴직금이 더 근속일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근속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좀 더 전체적인 토탈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뭐 사직서 수리 안 해준다고 해서 불리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극중에서 약간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정명석법 그 상황에서 대화일 수도 있는데 꼭 사직 사유를 이제 우영우 씨가 정확하게 적지 않았다고 네. 이제 받아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스윗하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게 정말 사직 사유를 꼭 적어야 되는 게 필수인 건지. 이게 반대의 경우에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는 뭐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해고시키는지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징계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사실 사유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사실 구두로 사직하는 경우 있고 그렇죠. 아예 사직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무단결근 잠수 타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는 회사의 사정이지 근로자가 그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 의무나 그런 거는 필수적인 없고 사실 그냥 이거는 상도의 내용이라고 예의의 범주라고 보시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우영우 변호사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똑똑해서 들어오시는데 따라하신 거예요. 네. 정명록 변호사님 사직서 수리되었으니까 할 때 정명록 변호사님 이제 또 자격하려고 수리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출근해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다시 출근하게 해도 되겠냐라고 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대사는 사직서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은 바뀌니까요. 항상 뭐 다른 직장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직장이 더 헬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밥도 맛없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떠나니까 집사람의 기고생이들 떠나니까 고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사직서 철회는 사직은 일단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극중에서도 만약에 정명국 변호사가 그걸 동의하지 않았다. 스윗하지 않으셨다면 뭐 그냥 우영우 변호사 만약에 권민우 변호사가 상사였다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그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사직하겠다는 말은. 그렇죠.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사직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직서는 일방적인 근로자의 의사표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사직서가 있습니다. 뭐 회사가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이제 회사가 최종적으로 승낙을 해서 뭐
승낙을 해서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하는 합의해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오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직은 거의 예외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사직서를 내거나 사직 의사를 말한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4화에서 그 친구인 동그라미 분이 이제 아버지가 형들의 그 트랩에 빠지셔가지고 네네네. 땅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세금을 다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부당한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서